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저는 이름이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하고 이코로 놀이. 그래서 운동을 놀이처럼 할 수 있다니. 예, 그래서 저는 다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아마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고 대중들이 좀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현재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현재 이야기를 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활동의 원동력이나 지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1번은 슬기죠. 1번은 슬기고 준비된 답인데. 그건 진짜 진심입니다. 네. 100% 진심을 담아서 네네. 슬기가 다 나의 원동력 내 옆에 선생님. 있는 선생님. 네네. 네, 제가 활동하는데 원동력은 슬기고 그 다음은 오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네,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해도 끊임없이 와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그 순간순간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은 오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죠. 네, 같이 나누고 사실 저희가 이 기획을 하는 이유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여성 건강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기 삶이 확장되는 경험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는 건데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오실 때마다 정말 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구에서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맞아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슬기님은 어떤가요? 사실 저랑 너무 똑같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대답해서 소름. 역시. 네, 역시. 그러네 사실 저는 조금 뭐랄까. 저는 사실 제 현재 지금 상태를 얘기하면 사실 저는 정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병원으로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버티는 힘이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근데 최근에 정말 이제 못 버티겠다,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진짜 병을 그만둬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원장님은 안 들으실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제 고민 중에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 제 활동하고 제가 이제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가 활동하는 방식처럼 환자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괴리가 정말 지금 좀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중활동 의 방식도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무리이지 않나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어요. 저 혼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오늘 또 출근을 하고 네, 또 다음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힘이 뭘까 요새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말이긴 하지만 써니랑 네, 당연히 써니고 제가 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잘 안 잊혀지거든요. 예를 들어 첫 콘서트 때도 50대 이제 완경 앞둔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생리를 30년 넘게 할 동안 못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울컥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런 표정 아니면 진료실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압박들을 이기고 이제 제가 해줘야 할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그 분이 이 나갈 때의 어떤 그런 표정.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한 뼘 딱 요만큼 자리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가 이 한 뼘은 버티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요 며칠 오늘 또 하루 종일 사실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무기가 될 수 있고 다른 여성들에게 또 방패가 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계속 주문처럼 사실 새기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주문이 그때 그런 만났던 다른 여성들의 어떤 눈빛들 이런 것이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만났던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여성이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게 여성운동에서는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몸에서 드러내고 얘기하고 지금이 그럴 때다. 두 분이 어쨌든 최선에 있는데요. 더 전방으로 가야죠. 전투력을 키워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야기를 한번 담았는데 현재의 모든 이야기는 원동력과 지지원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려움과 고민도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은 미래상이 궁금합니다. 각자가 꿈꾸는 언니들의 병원놀이의 미래상?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전 국민이 다 알아서 저희가 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가장 모티브죠. 맨날 했던 게 총류학생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시작했어. 너무 슬프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말고 진짜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성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사실 제 고민이 해소되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마이크 공포증을 이겨내고 정말? 재밌게 둘이 약간 토크 콘서트인데 둘이 가까운 드립치면서 미래네요. 둘이 이렇게 드립치면서 되게 재밌게 토크 콘서트를 만담. 만담처럼 이렇게 로망이죠. 하면 좋겠다. 저희 팟캐 하나 열어드릴까요? 연습하실래요? 계속? 전 국민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마이크 옆에 있는 거 잘 어울려요. 네, 지금 아무튼 제가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거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즐겁게 슬기랑 둘이 혹은 플러스 알파 그래서 되게 재밌게 토크 콘서트를 여는 상상이 들었어요. 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계속 담론을 만들어가고 여성의 몸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파할 것 같은데요. 최근 앞으로 기획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정말 기획만 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순간 실행되는 거예요. 해도 돼. 하고 싶다고 여기서 얘기해야 이제 막 그럴까? 이제 바로 하죠. 사실 저희가 계속 오늘 또 가져온 책이 이제 낙태죄에 관련한 책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여성운동 활동가 분들도 위헌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요. 사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그 낙태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야겠다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어떤 책임감이기도 하고 누가 아무도 우리에게 책임을 주지 않았지만 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니들의 병원놀이로서의 해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각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영역별로 있지만 사실 그 지키고 있는 영역 중에 낙태죄는 어떻게 보면 틈새죠. 모두에게 연결돼 있지만 누구도 주요하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여력들이 다들 이제 정말 하루하루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연결고리로서 각 여성 운동 진영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지점이고 그것들이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여성 모두의 이야기로 좀 모아내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상반기 동안 정말 열심히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1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정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은 그 여성 노동이에요.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싸움하고 있고 노동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전에 밀양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싸움들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무기가 되어서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성 노동권에 대해서 그것을 건강권이라는 약간 페이크로 접근해서 어떻게 무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그 두 가지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멋진 계획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되고 정말로 위헌 사라지는 건데 문제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고 누구의 입맛에 맞게 서둘러서 법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각자가 꿈꾸는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동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 기대하는 바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니들의 병원놀이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언니들의 병원놀이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두 번째 마당인데요. 이제 언니들의 병원놀이가 낙태죄에 대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페미니스트들이 권하는 페미니즘 도서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추천하신 언니들의 병원놀이에 추천하신 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추천 도서는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성과 재생산 포럼 구성원들이 쓰신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입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부제가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는요? 저는 덕분에 너무 좋은 책을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낙태죄 관련해 모든 담론을 모아둔 책이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봄알람에 나온 유럽 낙태 여행 그 책이랑 함께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낙태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에서 계속 여러 파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절대 마이바디 마이 초이스로서는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제목도 말 그대로 여성의 몸이 정말 전쟁터인데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낙태하고 싶은 사람 낙태할 수 있게 법 개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그리고 나는 성소수자여서 낙태와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또 누군가에게 나는 임신하지 않을 거니까 혹은 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모든 여성들이 혹은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신체에 대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정말 응축돼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컬러링 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네. 밑줄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이어서 어디를 발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발췌를 부탁드리는 낭독을 부탁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전문가들 그동안 2016년부터 논의했던 모든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장은 네, 뒤편에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290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경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이 재생산권 보장과 동의어는 아닐 뿐더러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임신 중지는 언제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떠한 인간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할지,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시스템의 효율을 위해 인구 통제와 생명 선별을 의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신 중지를 법적, 도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온 역사 속에서 낙태죄는 계급 문제이자 성적 통제의 문제이고 새로운 인간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 이를 위한 노동의 비가시화에 관한 문제였으며 여기에 자연으로서의 모성과 생명에 대한 모순적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관리와 통제의 과정은 정상 신체 중심주의, 남성 이성의 중심주의, 성별 이분법을 통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재생산권의 핵심은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 상태, 국적, 이주 상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교차에 대한 성찰 없이는 결코 해체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교차점에 놓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 재생산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폭력, 억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좀 길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지. 축약해서 있기 때문에 에필로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이야기인 거죠. 결국 여성의 몸이라는 전쟁터를 바탕으로 누가 살고 죽을지를 법이라는 어떤 도덕이라는 잣대를 지워서 결정해온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절대 여성에서 비롯된 권력은 아니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또 여성의 몸에 어떤 억압의 형태로서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 따위로 사라지지 않았고 사실 저희가 구입할 그 9월 28일 날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을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이라는 이름도 긴 이런 날이 있어요. 예. 이 날을 맞아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상영했던 영화가 나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라는 미국 지금 상황을 다룬 다큐거든요. 근데 정말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다큐멘터리인데 미국은 1973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로데 웨이드라는 그 기념비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위헌 판결이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여전히 건재해요. 그 판결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지금 미국이 여성 산모가 모성 사망률이 세계 50위, 그 세계 1위 선진국이 계속해서 그 여성의 몸을 어떻게 억압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정말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심장박동법이라고 해서 심장소리가 뛰는 7주 이상, 8주 이상의 태아만 되면 그 어떤 이유로도 임신 중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 위헌 판결이 건재함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위헌도 아니고 헌법 불합치 판결로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 어떤 법의 권한을 또 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는 닥칠 수 있는 위협이다. 그 위협이 지금 2020년 12월 31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취약한 여성부터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헌법은 그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가장 첫 번째 방식은 임신 중지와 재생산에 대한 피임과 낙태에 대한 그 국가의 의료보호 지원을 끊는 거였어요. 우리도 지금 같은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낙태라는 표현을 쓸게요. 낙태죄라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면 여자들이 애도 안 낳고 문란해서 자기들이 섹스하고 임신해서 애 지우는데 이것을 국가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야 되냐.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서 안 된다라는 똑같은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병원을 종경의 병원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의 병원들을 통합시켜서 그 의료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계속 판별하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행하기 위해서 그 구역의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법과 의료가 마치 지배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하는 논의가 현재 우리나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사들이 싫으면 낙태시술 거부권을 가져야 된다. 이탈리아도.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조치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의료시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병원에서 환자 안 받으면 잡혀가잖아요. 의사면허 박탈당하고 굉장히 심한 벌을 받는데 낙태에 대해서는 의사가 거부해도 된다. 라고 당당하게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의가 같은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굉장히 반인권적이죠. 그렇죠. 여성의 몸에 있어서는 그래도 되는 당연하게 마치 그것이 어떤 더 우선하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성보호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우매한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도덕적 가치가 적힌 엄청난 문장을 모두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숙고 기간을 준다는 미명하에 당장 세술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12주를 넘기고. 그렇게 계속 하려는 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네네네. 있거든요.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 의무화, 상담은 누가 할 것이며 그 여성의 자기 삶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숙고해서 내렸을 그 여성을 신뢰하지 않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논의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 목적은 정말 본질은 생명 보호가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성의 몸을 지배하겠다는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꼼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다 같이 싸우지 않으면 한꺼번에 밀려올 거라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여성 몸에 대한 통제이지만 사실은 전 모든 사람들이 신체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건강한 출산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미 여성들 그리고 실제 미국 지금 여성들도 정말 피 흘리는 과정에서 수갑차고 잡혀가고 일단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를 만들어내고 네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서구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임신한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정황만 있어도 아니면 임신 중에 태아에게 안 좋은 약물을 먹었다는 정황만 있어도 증거 없이 피 흘리는 채로 잡혀가는 것이 당연한 이런 일들이 정말 신체의 자유가 훼손되는 거죠. 이것은 마이바디 마이초이스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마이바디 마이초이스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국가에서 그럼요. 보장받아야 될 나의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그래? 너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사실 계속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고 국민이고 이것은 우리의 권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더 키우지 않으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모두가 누려야 될 성적인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기가 되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재생산권, 여기도 성과 재생산 포럼이고, 그래서 재생산권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낯설죠. 이것이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우리에게 당연하게 쓰이도록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희도 계속 그런 지향을 하고 있고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한 권리죠. 성적인 모든 것부터 내가 누구인지부터 내가 애를 날지 안 날지, 나음이 언제 날지. 내 삶이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까지. 그리고 피임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 모든 것은 사실 성교육부터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제가 사실 성교육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교육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불편하거든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한데 그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언어화돼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교육은 무엇을 성교육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재생산권 실현을 위해 싸워나가야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이라는 보편은 무엇인가? 교육의 내용과 대상에서 비가시화된 존재는 누구인가? 교육이 의지하는 지식은 어떤 권위에 기반하는가? 누구의 어떤 성적 실천에 정상성과 자유를 부과하는가에 대한 투쟁적인 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활동도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의사가 주는 정보에 이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정보를 줘가 아니라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니 사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좀 무력감이 정상성에 도전하는 성교육을 해야죠. 엄청나게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고민과 한계는 그거예요. 저 역시 정상성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그 정상성이 아닌 것을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의 고민은 완전할 것인가? 나의 고민은 완전히 열려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내가 이 의사라는 권위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벽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강연이라는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양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내 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모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들의 병원놀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책으로 주제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읽힐 책일 것 같은데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시대 페미니스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건네고 싶은 건지. 저는 제가 찾은 무기와 제가 찾은 방패는 이 방식의 이 활동이고 지금 저의
방식인데 누구에게나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무기가 있고 자신의 방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어떤 무기가 더 크거나 세거나 하지 않고 어떤 무기가 더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자기 무기를 찾아서 모두가 같이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사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내 무기는 무엇일까 고민해 왔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 무기를 먼저 찾은 사람을 보면 무력할 때도 있고 뭔가 그런 되게 자괴감도 들고 나는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 내 가치는 뭘까라는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딘가에서 강연을 했을 때 저한테 그런 피드백이 왔어요. 아, 나도 의사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의사가 돼서 이 무기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분이 가진 분명히 자신의 무기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저희가 저희 자리를 저희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자기 무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무기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멋진데요. 각자 자신만의 장에서 자기의 무기로 행복하게 싸우는. 아, 그렇죠. 행복하게 싸우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알면 알수록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잖아요. 사실 필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에서 어쨌든 가부장제와 이런 안에서 살다 보니 페미니즘을 접할 때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고 또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반페미니스트들의 공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안 뒤로는 그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혼란스럽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워가야 되는 과정에 이미 발을 들여온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많은 동지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저도 슬기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돌보며 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동지들도 그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멋진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가자. 그래서 나는 네 손을 놓지 않겠다. 네, 안 놓을 겁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녹음해보니까 소감도 좀 해주시고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이런 거 하면서 저희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뒤로 갈수록 되게 신날 줄 알았는데 제가 약간 힘드네요. 어쨌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되게 저희는 준비한 것만 말할 줄 알았는데 되게 솔직해지는 시간이었던 준비했어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준비했었는데 준비한 것보다 솔직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뜨렸는데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그 마무리 할 때 페미니스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사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기획을 하고 이 장을 여는 게 제가 확장되고 더 많이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거든요. 많이 알아야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선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꼭 찾아와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 네, 청취자분들 듣고 기획을 어떤 걸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열기는 어려울 때 함께 또 언니들의 병원놀이가 곁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슬기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자기 검열을 할 에너지가 없어서 지나치게 솔직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편집의 힘만 믿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빠뜨린 말은 써니 멋있는 말로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100% 저희의 자비로 운영하고 맞아요. 있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뭐라도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 3에서는 다양한 여성주의 커뮤니티랑 하는데요.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문의해 주시고요. 특히 언니들의 병원놀이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영화했던 928 네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네네. 권리 그 네. 했던 상영회랑 다양한 토크 네네. 콘서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성주의 커뮤니티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언니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즌 3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